번째 인물 누구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입니다. 강성희 의원 갑자기 왜 등장을 했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? 네, 국정기조 바꾸라 대통령의 말 건네다 끌려나간 국회의원입니다. 네,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지금 뭔가 막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 여기가 어디냐? 어제 전북 전주에서 있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입니다. 출범식에서 이렇게 사람 얘기를 하다가 끌려나가는 강 의원의 모습인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보고 올까요? 이러시면 안 됩니다, 대통령님.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. 네, 지금 이 행사장에서 같이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국정기조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고서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데 멀어지는 계속 국정기조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호원들한테 이제 결국 이 잡혀서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근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? 이윤의 고성 지르다 끌려나간 진보당 강성희 대통령실 위해 행위 판단 야 과잉 경우. 네. 지금 저희가 영상도 있는 그대로 쭉 다 같이 보여드렸습니다.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위해 행위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다 근데 이거 너무 과잉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비판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김상일 위원님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제 스스로 좀 많이 해봤어요. 영상을 보면서. 네. 근데 뭐 과잉 경호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죠. 그렇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이게 대통령 경호입니다. 그러면은 제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를 또 생각하면 저 정도의 경호는 저는 필수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. 지금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일단은 저 지역이 뭐 이렇게 제가 뭐 지역 감정이 좀 예민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요. 그리고 또 저 지금 끌려나가시는 강성희 의원은 제도권에 계신 분이에요. 국민의 대표로. 그러면은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서 항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분인데 제도를 넘어서서 저렇게 사적 구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저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나가면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겠죠. 그래서 제가 저 좀 약간 과한데라는 느낌을 가지고 처음엔 봤다가 네. 내가 경호를 하는 사람이라면 뭘 할 수 있었을까? 그냥 그럼 놔둬야 되나 저거를? 그러면 나는 뭐 괜찮은 건가? 이렇게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. 예. 네. 윤영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뭐 당연한 걸로 봅니다. 경호실은 VIP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거든요. 저렇게 악수까지 하면서 손을 안 놓고 소리 지르고 저러면은 VIP한테는 위해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. 저거는 경호실에서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지 국회의원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. 저건 당연한 거죠. 경호원들이 왜 선글라스 끼잖아요. 멋있게 보이려고 끼는 겁니까? 눈 어디 있는가도 노출 안 되려고 끼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경호원들이 있을 때 악단들이 있을 때 그 연주도 동작 크게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경호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끌어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. 과거에 카터 대통령이 79년에 조깅하다가 쓰러졌거든요. 네. 땅에 머리가 안 닿기 전에 경호원이 달려들어서 손으로 받쳤어요. 네. 그만큼 국가 안보에나 전체적으로 중요한 게 경호원이에요. 2002년 전이죠.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갔을 때 누가 소주병 던졌잖아요. 근데 여성 경호원이 몸으로 막았거든요. 네. 그때도 그 경호원이 그러잖아요. 소주병 날라오는 거 보고 대응하면 늦었다. 소주병 들고 제스처 취할 때 몸을 날렸거든요. 저는 경호는 이래야 된다고 봐요. 저는 경호 잘했다고 봐요. 다만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경호 못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사실 두 분한테 다 여쭤봤는데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약간 이런 과잉 경호다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두 분 다 그런데 경호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다. 앞선 피습
이 사건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다는 또 말씀을 주셨어요. 두 번째 인물 넘어가 볼까요? 네. 이경 전 부대변인입니다. 사실 저희가 앞서서 보복운전 논란으로 이경 전 부대변인을 다뤘던 바가 있죠. 그런데 오늘 왜 다시 이경 전 부대변인 사진이 등장한 것이냐? 어제 이경 전 부대변인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. 뭐라고 올렸느냐? 볼까요? 대리기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홍보인 듯 홍보 아닌 보도를 해준 언론에 감사하다. 무슨 얘기냐? 대리기사를 찾았다라는 겁니다. 저 운전 안 했어요. 대리운전기사가 있었어요. 그 기사가 보복운전한 겁니다.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이라고 약간 믿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죠. 근데 대리기사를 찾았다라는 겁니다. 홍보인 듯 홍보 아닌 보도를 해준 언론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. 그러면서 대리기사님께서 운전하셨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했고 요거를 당에 제출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관련 얘기를 직접 또 한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했거든요. 들어보고 오실까요? 본인이 대리운전을 본인이 했다라는 분이 나왔어요? 나오셨습니다. 야. 근데 오. 이분은 이틀 전에 최종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그분한테 변호사 사무실 통보만 하고 거기 와서 한 2시간여 동안 이제 변호사가 질문하고 사실 확인서까지 다 작성을 했고요. 오. 아직 당에서 결정은 안 했죠. 아직 제출은 안 했죠. 어제 제출 다시 이제 추가 서면, 그러니까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. 극적이다. 네. 지금 옆에서 듣던 그 사회자가 야, 극적이라고 얘기를 했죠. 정말 극적인 반전 전개입니다. 사실 이경 전 부대변인 그동안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거기까지 마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? 10시라고 했는데요.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지 알고 무슨 보복운전을 합니까?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. 굳이, 그리고 저는 반백수입니다. 서울에서 따로 살림하고 대전에 살림을 하는데 굳이 술도 안 먹은 상태에서 제 돈을 내면서 대리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. 네. 이경 전 부대변인 저는 반백수입니다라는 얘기까지도 막 하면서 제가 제 돈 내면서 대리 부른 게 아니고 누군가 불러줬는데 그 사람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. 나 좀 억울합니다라고. 여자가 밤 10시에 무슨 보복운전을 합니까? 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억울하다고 해내 지금 대리운전기사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이 얘기는 정말 최창일 교수님 아까 나온 것처럼 극적입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저 대리기사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찾았다고 네. 하니까 일단 믿어줘야 되겠죠. 그런데 당에다가 이제 제출했다는데 네. 그걸 뭐 공개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법률적으로. 정말로 저기 이슈가 되고 저기 이슈가 크게 되고 있어요. 지금 전 저러다니 맞을 줄 알았는데 저기 네. 공천과 관련되니까 이경 전 대변인으로서는 뭐 저게 이제 절박한 거겠죠. 네. 저게 저 정도 이슈가 되고 당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른바 이제 뭐 친명, 비명, 뭐 공정, 불공정 얘기도 같이 연관되는 것 같아요. 이경 대변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 뭐 황운하 의원과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예비 후보 적격 판정을 받고 그랬으니까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는 대리 기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전에 얘기했던 거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술을 안 먹었는데 대리 기사를 왜 할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. 물론 술 안 먹어도 피곤하니까 옆에서 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저도 운전을 많이 합니다만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술을 안 먹었는데 대리를 하나? 근데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. 전 그래서 역시 저의 이런 생각 때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네. 국민들에게 납득해서 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려면 아예 대리기사 찾은 뭐 그 서류를 공개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저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. 왜냐하면 저게 이제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논란으로 걸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저 부분이 이경 대변인이 분명하게 맞다. 그 이경 부대변인의 말이 맞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뭔가 더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뭔가 더 확실한 게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김상일 위원. 네. 근데 사실 이게 1심 선고 500만 원 벌금을 받고 난 후에 지금 찾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왜 진즉 찾았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.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. 일단은 그 대리 기사 분의 일방적인 지금 주장이잖아요. 근데 그 대리 기사 분의 주장과 판결문의 내용이 일치하지를 않아요. 문제는. 그러니까 대리 기사께서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
근데 판결문에서는 블랙박스나 그 검사 측의 주장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다 합쳐가지고 네. 그 객관적인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를 하고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. 거기에 보면은 여러 번 뭐 급한 껴들기에 멈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. 근데 그 대리 기사님은 그런 적이 없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이게 그 대리 기사분이 맞는 건지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왜냐하면 또 회사에서 그 대리 기사의 2년 전 기록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네.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있는데 안 줬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료가 없어서 안 준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료가 있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이게 공적인 부분이니까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.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먼저 입증되지 않는 한은 이거는 그냥 일단은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두 분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앞으로도 관련한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일단 보이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. 네. 오늘은 저희 금요일이죠. 그러면 지역신문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지역신문. 강원일보입니다. 지구촌 청소년 대제전 14일간 강원의 겨울 수놓는다. 네. 이게 볼까요? 네. 이 지금 시원해 보이는 지금 스키를 타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.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곧 강원에서 이제 열린다라는 거죠. 지금 외국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. 언제부터? 오늘 오후 8시에 개회식이 열립니다. 네, 강원도에서 열리는 대체전. 네, 같이 좀 즐길 수 있겠다. 응원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광주일보입니다. 민주당 총선 시기에 더 빨라진다. 네. 지금 여길 볼까요? 단독 보도를 지금 붙였어요. 31일부터 2월 4일까지 공관위 면접이 있고요. 2월 15일부터 경선에 돌입해서 2월 말에 지역구별 후보가 결정이 된다. 최종적으로 공천 결과가 2월 말이면 확정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겠죠. 확실하게 지금 이 시간표가 명확하게 날짜까지 박아서 나왔습니다. 좀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얘기. 다음 기사 볼까요? 네, 매일신문입니다. 네, 네, 여기 이 지사 저출생 재앙 중앙에서 지방정부 주도 재수술. 보면은 저희가 이 저출생 관련한 여야의 공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건 중앙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좀 다른 얘기, 지방정부가 저출생에 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. 요 얘기도 좀 같이 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. 네,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